모아나가 지금 디즈니의 핵심 캐릭터인 이유. 오늘은 공개된 예고편을 바탕으로 실사 모아나에 대한 모든 것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Let's go save the world. I got your back.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새로운 모아나, 캐서린 라가이아입니다. 원래 원작 속 모아나의 목소리를 연기했던 아울리 크러발리오가 실사 캐릭터까지 연기할 예정이었으나 주연 대신 제작자의 롤을 선택, 사모아 혈통의 소녀 캐서린에게 바통을 넘기며 새로운 모아나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예고편에서도 원작 속 장면을 여럿 만나볼 수 있었던 바 실사 역시 원작의 흐름을 그대로 따를 예정입니다. 모투누이 섬의 족장 트이의 딸 모아나가 The ocean chose you. 바다의 선택을 받아 반신반인 마우이와 함께 해피티의 심장을 돌려놓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담을 예정. 모아나 특유의 야생성과 순수함을 그득 담아낸 신의 뒤로 이 작품의 승부수는 이 캐릭터에게 달려있다는데 Maui, demigod of the wind and sea. 아예 캐릭터 그 자체가 되어 나타난 배우, 바로 드웨인 존슨입니다. 변신술사이자 바람과 바다의 반신이며 모두의 영웅인 마우이, 실제 폴리네시아 신화에 등장한 동명의 영웅을 각색한 캐릭터인데요. Let's do this! 원작 속 목소리를 연기했던 배우가 그대로 실사와에 함께하며 디즈니 역사 최초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동시에 연기한 배우가 됐는데 이 비주얼 솔직히 꽤 낯설죠. 민머리로 익숙한 그에게 이토록 풍성한 곱슬머리라니. 원래 드웨인 존슨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 새로운 디자인의 마우이가 탄생할 예정이었으나 폴리네시아 신화 전문가들이 머리카락은 마우이의 영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핵심 요소라 지적. 덕분에 히피펌 스타일의 드웨인 존슨을 만날 수 있게 됐죠. 바닷바람에 흩날릴 곱슬의 풍성함은 물론 물에 젖었을 때 비주얼까지 고려해 마우이만을 위한 특수 가발을 제작했다는데, 문제는 이 가발이 물을 머금으면 무려 3kg이나 무거워졌다는 사실. 이에 더해 마우이의 압도적인 체격과 온몸을 뒤덮은 문신을 구현하기 위해 드웨인 존슨은 무려 18kg에 다다르는 전신 바디수트를 입고 촬영에 임해야 했는데요. CG로 처리하면 더 쉽지 않았을까 싶지만 배우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릴 때 그 위에 문신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디테일, 그 실제의 감각을 그대로 스크린에 옮기고 싶었다는 배우와 제작진의 의견이 통일돼 나온 결과물이었죠. 때문에 드웨인 존슨은 촬영 내내 대여섯 명의 스태프가 붙어 선풍기를 틀어줘야 했을 정도로 꽤 쉽지 않은 촬영 환경이었다는 비하인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실사화 소식 들릴 때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바로 동물 캐릭터인데요. 원작의 귀여움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사실적이라 가끔 무섭기도 했던 실사 캐릭터들의 잘못된 예들이 꽤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모아나는 조금 다릅니다. 귀여운 돼지 푸아와 생존 본능 남다른 수탉 헤이헤이까지 원작 특유의 사랑스러움이 그대로 살아있는 실사 캐릭터로 재탄생했는데요. 도대체 그전엔 왜 그렇게까지 다큐에 가까운 캐릭터를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에야말로 실사와 애니메이션 사이 균형을 제대로 잡아낸 느낌입니다. 분노한 화산 테카의 비주얼 역시 원작에서 한 단계 발전한 실사 비주얼로 재탄생했는데, 이 부분은 또 너무 CG스럽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여튼 거부감 없는 디자인인 건 확실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감 제대로 잡아낸 연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토머스 카일입니다. 뮤지컬 인더 하이츠와 해밀턴을 연출하며 토니상을 거머쥔 브로드웨이계의 거장인데요. 대단한 사람 데려온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고작 10년밖에 안 된 이 작품을 실사화로 옮겨야 했을지, 디즈니의 선택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죠. 창의성 바닥난 거 아니냐, 돈에 미쳤다,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영화 바로 모아나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옛날 디즈니 공주들을 많이 안 보여준다고 합니다. 일단 정말 옛날 영화이기도 하거니와 왕자님의 구원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가 지금 시대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반면 로맨스 하나 없이 본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바다로 뛰어드는 모아나는 교육용으로도 꽤 보여주기 좋은 스토리를 지닌 캐릭터죠. 여기에 릴로 앤 스티치 실사 모아나2가 나란히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흥행보증 수표임을 입증했으니 디즈니 입장에선 이 캐릭터를 실사판으로 확장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 돈 되는 건 알겠다. 그런데 원작이랑 설정이 비슷하면 굳이 돈 내고 또 봐야 돼? 이 지점이 디즈니가 관객을 설득해야 할 가장 높은 벽인데요. 그래서 감독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실사 모아나를 한편의 거대 뮤지컬로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독은 원작의 복잡한 실사를 만들기보다 원작의 곁에서 동반자가 되어줄 작품을 만들고 싶다 밝힌 바 있는데, 이 추상적인 답변을 조금 풀어보면요. 사실 디즈니 실사화하면 초록색 크로마키 벽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모아나는 모투누이 마을을 실제 세트로 지은 건 물론 실제로 존재하는 마을에 흙을 밟고 바람을 느끼며 노래하게 만든 건데, 스크린 너머 이 마을의 온도와 바다 냄새, 모아나의 세계관을 실제로 관객에게 느끼게 하겠다는 감독의 방향성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곡도 추가된다는데, 캐서린이 부를 How Far I Will Go는 원작의 느낌과 사뭇 다를 거라는 것, 여기에 린-마누엘 미란다가 참여한 새로운 곡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하고요. 사실 우리가 모아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명언 갈아 넣은 고퀄 비주얼 뒤에 숨은 제작진의 진심 덕분이죠. 선조와의 깊은
유대, 마법의 낚싯바늘로 섬을 끌어올렸다는 마우이 신화, 길잡이로 성장하는 모아나의 서사까지 플리네시아 문화를 심들게 반영한 탄탄한 세계관 덕분에 파고드는 재미 역시 쏠쏠한 작품이었는데 실사에서 역시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썼다고 합니다. 제작까지 겸한 드웨인 존슨에게 이 작품은 특히 각별하다는데 촬영 첫날 마우이의 옷을 입은 순간 그가 단순히 디즈니 캐릭터 중 하나가 아니라 본인의 뿌리와 문화적 정체성에 연결된 캐릭터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됐고 그 전율을 마주한 순간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비하인드를 밝힌 바 있죠. 모아나의 세계관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선 이 지도를 꼭 알아야 하는데요. 뉴질랜드, 하와이, 이스터 섬을 잇는 이 거대한 삼각형 구역, 이곳이 바로 폴리네시아입니다. 이 광활한 바다 위에 이어진 1000개 이상의 섬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바로 항해였죠. 이곳 사람들에게 바다는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천 개의 섬을 하나로 잇는 연결의 통로였죠. 해류의 움직임, 구름의 흐름, 새들의 패턴만으로 바닷길을 읽어내 자연과 한몸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모아나가 익힌 웨이파인딩인데요. 그 시원시원한 성장담이 실사에선 어떻게 펼쳐질지 한여름 개봉인데 4DX로 보면 재밌을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여러분은 이번 실사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